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구강호흡 해결법. 네, 네. 구강호흡. 네. 그 문제가 됐다 많다는 거는 지난번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제 해결을 해야겠죠? 해결해 봅시다. 네. 네. 첫 번째 사실 지난 시간에 편도 아데노이드, 그러니까 아데노이드가 큰 거는 그 잘라내는 수술로 해결 가능하다. 네네. 15kg 넘어야 할 수 있다. 그 사람들마다 좀 기준은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누구는 나이 기준으로 수술의 이제 기준을 정하기도 하고, 누구는 체중으로 하기도 하고, 체중을 또 누구는 뭐 10kg로 하기도 하고, 누구는 15kg로 하기도 하고, 누구는 20kg로 하기도 하는데, 저는 15kg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체중을 해서 정하고요. 근데 수면 코골이 그리고 수면 무호흡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말 심한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7, 8kg도 수술합니다. 전신 마취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네. 전신마취해서 그거 떼면 생활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까? 아이들을 하는 경우에? 요즘에 피타라는 수술로 하면 식이 조절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이스크림은 많이 먹어야죠. 피타는 그냥 애가 평소에 먹던 건 다 먹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해장국을 먹을 나이도 아니고 아빠들이, 그러니까 편도 수술하고는 출혈되는 건 대부분 아빠들이거든요. 작심 3일이거든. 보통 한 열흘은 조심해야 되는데 3일 딱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괜찮네 싶으면 이제 흡연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흡연을 했는데 하루가 괜찮네 싶으면 그날 저녁에 이제 음주를 하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해장국을 해장해야지. 딱 하시면서 피가 나죠. 그렇죠. 근데 네. 아이들은 수술 자체에 대한 큰 부담은 없네요. 출혈이 어쨌거나 가장 큰 부담이고요. 이제 어쨌거나 이런 데는 아무리 뭐 큰 거를 띄고 나서 피가 나면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그러면 피가 안 날 거 아니야. 근데 목에서 피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목을 잡을 거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냅둬야 되는군요. 냅두다니요. 아니에요? 입을 벌리고 지혈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협조가 안 돼서 입을 안 벌려주잖아요. 무서우면 더더욱. 그래서 전신 마취를 또 해야 돼요. 피가 나면 만약에. 그래서 전신 마취 들어갈 때까지 아이가 출혈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 되죠. 저는 이제 보통 한 만 4세, 5세 체중이 한 15kg를 넘어가는 시점 그 정도 되면, 근데 아이들은 피 나는 경우는 1%가 안 돼요. 솔직히. 그냥 1%가 아니라 0.1%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피나면 엄마 아빠 너무 놀래고 그쵸. 나도 너무 끔찍하고 싫으니까 최대한 마음 편한 때를 기다리는 자, 거죠. 어쨌든 아데노이드가 커서 구강호흡이 있으면 수술로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 얘기해보죠. 구강 구조 자체가 잘못됐으면 교정합니까? 나 질문 하나. 오래 아, 걸리잖아. 질문 하나. 질문. 초등학교 한 3, 4학년짜리 아이들 중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5, 6살 때 수술을 하면 애들이 수술하고 아무는데 한 2, 3주 걸리거든요. 네. 2, 3주 지나면 엄마들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아이가 잘 때 너무 조용히 자서 자나 귀 기울여 보게 돼요. 뭐 이 정도예요. 어머, 막 진짜 어머니 드라마틱하군요. 같아요. 드렁드렁 입 벌리고 자다가 애가 너무 조용히 그냥 잠들어 버리니까 신기하고 너무 뭐 걱정도 되고 애가 살아있나 싶어서 숨소리를 들어본다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이제 한 4, 5학년, 고학년이 될 때까지 편도 수술 안 하고 이제 크면 좋아진다더라 얘기 듣고 버티다가 결국 안 좋아서 수술하는 아이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바로 좋아지지 않거든요. 질문은 언제 하는 겁니까? 편도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렇게 예. 고학년이 돼서 편도 수술하고 나서도 구강호흡이 계속돼가지고 교정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덜어 있나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정말로 100% 편도 문제다. 네. 근데 골격은 정말 정상이에요. 네. 그럼 띄어내면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예. 근데 편도 문제와 음. 그냥 처음부터 골격 문제를 같이 갖고 있었던 애들은 음. 띄어내면 좀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 둘 다 예. 있었을 수도 있잖아. 예. 원인이. 근데 그렇게 생긴 애들은 대부분 다 아래 턱이 좀 작고 위에 턱이 크고. 아니 제 얘기는 이게 예. 구강호흡에 적당한 입모습으로 바뀌어서 이제 교정이 필요한 상태가 되잖아요. 이런 말이 정답일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생활하면서 생긴 습관이나 환경이잖아요. 환경에 의해서는 부정교합이 생기지 않습니다. 환경이 부정교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 안에 부정교합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환경이 플러스가 되면 더 나빠지는 거지. 골격은 정말 정상이고 유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크래요. 근데 얘가 구호흡을 한다고 정말로 턱 모양이 확 바뀌냐?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유전인자가 있는 애들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 그러면은 네. 수술을 해서 그 비강호흡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아이들은 소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네. 저절로 계속 더 좋아지거나 하지 않겠네요. 빨리 치과로 가서 그게 맞습니다. 동반 치료를 하는 게 예, 예. 아데노이드 문제면 수술하면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이 되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 문제는 굉장히 오래 걸리겠습니다. 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게 흔히 말하는 성장 조절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아래턱이 유전적으로 작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든 아래턱이 좀 잘 자라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잘 먹는 것도 영향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번에 정말로 아래턱이 잘 자라도록 앞에서 좀 당기고 있는 것도 방법일 거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환경을 바꿔서 그걸 개선해 보려고 입으로 숨 쉬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는 노력도 있을 거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노력이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기계적인 치료도 있고 애도 야단쳐야 되고 엄마한테도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테이프 붙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도 잘 때는 아니지만 낮 시간 동안에 숨쉬기가 힘드니까 애가 자꾸 입을 벌린단 말이죠. 입을 벌리면 아래턱이 내려가요. 아래턱이 내려가면 얼굴이 길어져요. 그리고 위에 턱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게 점점 악화가 된단 말이죠. 이게 계속 사이클로 도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한번 끊어야 되는데 그 끊는 것 중에 1번이 이비인후과 치료예요. 어떻게 됐건 간에. 그럼 네. 일단 코로 지나가는 숨길을 열어줬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 차단고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치과에서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집에서 똑바로 앉는 거예요. 아, 똑바로 앉아서 코로 숨 쉬도록 하는 게 1번이에요. 호흡은 나름대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 자라는데. 그래서 엄마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얘가 정말로 앞으로 똑바로 앉아서 집중하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겨지고 그러려면 치과에서 장치를 놓고 도와드리긴 하겠다. 근데 집에서 정말로 30분 동안 애만 보고 있으셔라. 그래서 애가 숙제한다. 혹은 게임한다. 그러면 30분 시간 정해놓고 입에다 아예 이렇게 테이프를 막으라고 그래요. 그러곤 애가 숙제하고 있는 동안에 옆에서 보고 이것도 사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독서대 같은 걸 이렇게 놓고 네. 있었잖아요. 네. 이게 나름대로 되게 바른 자세에 좋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놓으면 애가 이렇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래서 독서대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똑바로 앉아서 글씨 쓰게 하고 그리고 30분 동안은 애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지나가다가 야 똑바로 앉아 이건 잔소리예요. 근데 30분 동안 엄마가 정말 옆에서 아빠가 책을 같이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 이건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테이프 붙여라. 이게 1번이에요. 아 저는 진짜로 저희 집 둘째는 의자에 묶어놓은 적도 있었어요. 30분 동안은 똑바로 앉아있자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묶는 거죠. 의자 뒤에다가. 올소님 두 번째 자제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애가 신고 안 했어요 경찰에? 다행히도 뭐 교육의 과정이기 때문에 뭐 때리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테이프 붙이는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이게 애를 고문하는 행위가 아니고 애가 숨 쉴 수 있도록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아 입이 막혔구나. 그래서 그게 한 뭐 예를 들면 빠르면 3주 길면 한두 달 뭐 하루에 30분씩 붙였잖아요. 그 이후에는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 요만큼 잘라서 이렇게 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붙이면 애가 넋이 나가서 텔레비 보는 동안 이게 떨어지면 땡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신호를 주는 거죠. 입 다물어야 된다. 그게 시간 또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이런 짓도 하는데 요만한 한 500원짜리 동전 사이즈로 네. 얇은 금박 같은 걸로 목걸이 하나 만들어주라고 그래요. 네. 그럼 애가 다닐 때 이걸 물고 다녀요. 입술로요. 그때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면 되죠. 그때 또 물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낮 시간 동안에 깨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술 근육의 힘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얇은 단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단추를 실로 묶어요. 그래서 애가 입술로 이렇게 물고 있는 동안 앞에서 엄마가 살짝 당겨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안 놓치려고 계속해서 힘을 좀 더 주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입술 근육에 힘을 만드는 게 먼저고 이게 되면 나중에 잘 때도 입이 다물어지는 가능성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잘 때 애가 코 골거나 입 벌리고 숨 쉬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시도가 먼저인데 그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거 괜찮은데? 아니 그 우리 아들한테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아니 좀 조용할 거 아니야. 일단 물고 있으면 말을 못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요. 예, 테이프를 붙이고 애가 30분 동안 공부를 하면 집안에 평화가 온다. 예,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이거 뭐 그게 진짜 목적 아닙니까 혹시? 고요한 상태로 집안이 예. 구강호흡이 문제가 아니야. 아유 진짜. 입 막는 거 그거 말고 이제 그 다음 조금 더 높은 정말 이제 좀 수준의 치료적. 예, 치료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우선 1순위는 위턱이 좁아졌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위턱을 넓힙니다. 어떻게 해요? 규정 기능. 벌리는 규정이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미는 그렇지, 규정이 그렇지. 있어요. 얼굴이 커지지 않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 입에 아니요. 여기 틀만 이렇게 넓어져서 아, 얼굴 그래요? 모양이 그거 바뀌진 너무 않아요. 많이 봤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안 입천장에다가 양쪽으로 벌어 그런 교정기도 있어요. 네, 네. 그 교정 장치가 많아요. 당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는 것도 그건 있어요. 잘 안 보이겠네요. 입안에 껴요. 플라스틱 장치를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아니면 밖에선 잘 안 보이겠죠. 밖에서는 안 보이죠. 많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입천장을 보실 일은 없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 하라고 그래서 입천장을 보면 가운데 줄이 하나 이렇게 재봉선 같은 게 지나가 있어요. 그 보통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애 입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데 태어났을 때는 살만 붙어 있고 속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살살 밀면 위에 턱은 잘 벌어집니다. 예, 이제 성장이 완료되면 안 벌어지지만 그렇게 해서 넓혀주는 거 1번. 그래서 혀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위에 입천장에 이렇게 철사를 넣고 그 철사에다가 플라스틱 단추 같은 동그란 원형을 하나 매달아줘요. 그럼 애가 혓바닥으로 계속 그걸 만지는 거죠. 위에 있는 걸. 그러면서 혀를 자꾸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입천장에 피어싱 하는 거랑 비슷하겠네. 피어싱은 구멍을 내는 거고 얘는 양쪽 어금니에 철사같이 그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달아놓는 거야. 이렇게 돌릴 수 있게. 혀로 하는 스피너잖아 그거. 그렇죠. 혀로 스피너. 예. 그런 장치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근육 훈련 장치인 거죠. 예. 그다음에 이 장치는 어른들 코골이하고 비슷한데 코골이는 결국은 뒤를 막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막으려면 턱을 이렇게 빼물고 있으면 혀가 따라 나와요. 그래서 잘 때는 교정 장치 같은 걸 입안에 물고 자면 그냥 무는 게 아니고 아래 턱을 이렇게 빼서 무는 것처럼 물게 돼요. 그리고 가운데 혀가 들어갈 수 있는 요만한 구멍을 만들어줘요. 그럼 혀를 여기다 넣어요. 그럼 이제 음압으로 얘가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턱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뒤에 목구멍이 열려 있는 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코골이 방지 장치예요. 마우스피스 같이 생긴 거를 네. 끼고 잔다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걸 예. 부학내 장치라고 해요. 성인한테도 합니다. 예, 그게 코골이 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장치예요. 네. 그렇게 생긴 놈이.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로 애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든 환경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1순위예요. 교정치료는 어렸을 때 봐서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치아 교정 네. 그거는 큰 상관없습니까? 걔는 주어진 뼈에서 이만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닥을 움직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장 조절이라 그 치료는 사실 치아만 움직이는 거라 나중에 골격이 완성되고 난 후에 여기서 어떻게든 이를 더 움직여야 돼 했을 때 그때 달려드는 일이고요. 어렸을 때는 보통 꼈다 뺐다 하는 장치를 껴주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바꾸는 거죠. 틀의 형태를요. 양악 수술 하듯이 뭐 예. 큰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다 큰 다음에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성장은 완료됐는데 아래턱은 뒤로 쑥 들어가 있고 이건 어떻게든 바닥뼈가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맞출 방법이 없다. 그럼 아래턱을 앞쪽으로 꺼내주는 수술을 해야 돼요. 구강호흡이 정말 심한 경우에는 근데 그게 구호흡 때문에 하는 경우보다는 본인들이 일단 안 씹히고 얼굴 모양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구호흡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뭉쳐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라 구호흡 때문에 악교정 수술하자는 건 조금 오버하긴 해요. 오로지 그게 목표라면. 코가 막히는 거는 너무 많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편도 아데노이드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내시경으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코 안에도 보거든요. 우리는 이비인후과는 코가 관심이 많으니까 딱 보면 얼추 감이 와요. 아 얘는 수술해주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아이. 어머니들이 증상 이제 여쭤보면 아 우리 애 비염도 좀 있고요, 구강호흡도 하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비염이 없어. 그런 아이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코가 늘 막혀 있으니까 비염이 있다고 엄마가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 점막이 굉장히 깨끗한 아이들이죠. 그럼 걔는 왜 그런 거예요? 아데노이드가 커가지고 코가 막혀 있으니까 코 막힘이 늘 있으니까 아이가 비염이 있다라고 늘 부모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편도한 아데노이드만 제거해주면 코로 너무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또 비염도 같이 있는 아이들이 있죠. 그 일단 유전적으로 봤을 때 아데노이드하고 알레르기 체질하고는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럼 뭐 비염 혹은 부비동염 치료는 우리가 다른 시간에 수없이 많이 했으니까 네. 그게 막 씻은 듯이 순식간에 낫는 병도 또 아니고 하여튼 그거는 꾸준히 하여튼 치료를 해서 구강호흡을 좀 줄이는 역할을 비중격 망후증이나 이런 건 수술해가지고 바로 잡으면 되고 비중격 만곡 네, 네. 그리고 무릎 있으면 빨리 제거해가지고 코로 숨 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음. 네. 그리고 뭐 급성 부비동염이라든지 일반 비염 이런 것들은 이제 약물 치료하는 거죠. 네, 그건 케바케라서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상에서 아이의 상태 없이 어떤 다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 되게 조심스러워요. 의사가 3일, 7일 간격으로 계속 봐가면서 아
그러니까 의사마다 또 의견이 다르거든요. 의사마다 그러니까 같은 아이의 같은 상태를 가지고서 만약에 병원 두 군데를 오전 오후에 가본다. 그럴 때 의사의 판단이 오전 본 선생님하고 오후 본 선생님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상태가 달라서 아니요. 상태가 그래요? 같더라도. 어... 그러니까 진짜 이 약을 얼마큼 더 쓰는지 더 써야 될지에 대한 거는 굉장히 또 다른 어렵죠. 얘기군요. 어렵죠. 최소 그래도 5일은 약을 써야 돼. 항생제를 썼을 경우에는. 근데 보통 부비동염 넘어가면 5일 갖고도 좀 부족해요. 보통 써보면 7일에서 2주까지도 쓰는 것 같아요. 2주까지도. 근데 이제 구강호흡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쉽게 요거를 해결해 준다면서 물건들을 많이 판단 말이죠, 아. 사람들이. 코에 붙이는 테이프요. 일부 도움 돼요. 옛날에 스포츠 선수들도 네네네. 달리기 할 때 여기다 이렇게 딱 코 가운데 그 연골 있잖아요. 이만큼은 다 연골이거든요. 근데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골이 천장처럼 덮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각, 기둥을 중심으로 있는 이 각이 선천적으로 좀 좁은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들어가는 분들은 공기가 적겠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특히 그래. 코가 높잖아. 높은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지. 코가 낮은 사람들은 이게 각도가 이렇게 둔각이겠지. 코가 낮으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은 테이프를 붙여줘 갖고 이걸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는 거야. 이렇게 생긴 모양의 알루미늄에다가 양쪽에 테이프를 받쳐갖고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텐팅이 딱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바깥에 이 각도가 벌어지면서 코로 들어오는 숨이 훨씬 편해져요. 본인이 느껴요. 괜찮네. 본인이 느껴서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수술할 환자들이 결정을 할 때도 이걸 넓혀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깜신이 열심히 이거 괜찮다 막 설명하는데 올소님은 표정이 잘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계속 붙이고 자면 결국은 코평수가 이렇게 넓어질 거예요. 코 못생겨. 코 모양 변할 자체가 수도 있다. 매일 너무 많이 저녁마다 붙이면. 그걸 붙이고 자면 그걸 쓰다가 뭐 가끔 쓰는 건 몰라도 이거를 뭐 평생 하고 다닐 근데 수가 없잖아. 그러고 보니까 할 거면 매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늘 막히니까 요 콧구멍 안에 아, 거름망 맞아요. 같이 여기에- 생긴 맞아, 거를 맞아요. 이렇게 끼워요. 뭐 그거는 코마스크라 그래가지고 네. 뭐 이렇게 거름망 끼워요. 같이 생긴 거름망.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안에다가 근데 저는 그거는 안 써봤지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더 답답하지 않을까? 우리 마스크만 써도 답답하면 자꾸 코 내놓게 되잖아요. 입 벌린 거를 방지해 준다는 밴드는 뭡니까? 그건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다양해요. 아주 그건 또 간단한 어떻게 건 생긴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턱까지만 있는 거. 그 다음번에는 아주 복잡하게 생긴 건 여기 중간에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있어요. 그 다른 아. 이유가 있는데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코가 막히거나 코막힘이 그런 있는데 상태에서 하면 안 그것만 되고. 해주면 입 막고 달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성인 코골이에서 양압기를 처방을 해서 하는데 입을 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코로 양압기를 공기를 넣어주는데 그게 입으로 다 새버려요. 그때는 쓸 수 있겠네요. 그때 원래 보조적인 요법으로 많이 처방을 합니다 의사들이. 밴드를. 이거 쓰지 않는 게 좋지만 이렇게만 이렇게 얼굴 옆으로만 당겨봐도 코로 들어오는 숨이 달라진다. 왜냐면은 옆에가 텐팅 되거든. 당겨져. 여기 이렇게 당겨보세요. 근데 이게 여기가 좁은 분들, 그러니까 코가 낮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없어. 근데 이게 좁은 사람들일수록 이게 당겨 보면 그리고 이제 비중격 만곡증이 있어서 코가 이렇게 휘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쪽은 넓잖아. 네. 이쪽은 좁잖아. 네. 그러면 이쪽보다 이쪽을 당겼을 때가 훨씬 더 증상 개선이 커요. 그래서 이거 코틀 테스트라고도 하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코 무슨 코틀 테스트요? 테스트. 코틀 테스트. 코틀 테스트. COTTLE. 아 영어예요? 나는 코에 틀 뭐 이런 느낌. 우리말인 줄.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옆을 당겼을 때 코에 비강 환자가 느끼는 그 비강 통기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해 보는 게 비중격 만곡증의 유무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자, 두 분 모시고 만병의 근원급입니다. 거의 구강호흡 다양한 얘기 2회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